에서 예. 총경의 명함을 들었다니까요. 어, 누구누구 총경하고 협의하고 지금 왔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그 충돌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을 들고 저 국회의원 한창민인데 예. 지금 시민들하고 이렇게 경찰들하고 충돌하면 모두 예. 다친다 하면서 이제 예. 중재하고 말리는 상황이었는데 그것까지도 막무가내로 무시하면서 예. 저한테까지 폭력을 행사한 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80년대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그 국정농단보다 훨씬 이전이죠. 백남기 농민 그 사태 있을 때 벌써 한 근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세월호 직후 때도 물대포가 심했고요. 그렇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태 때문에 민중 총궐기 일어나고 네. 할 때도 물대포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힘들었던 그렇습니다. 그 상황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그 한 10년 만에 다시 또 네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그 지금 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 그 지금 뭐 그 보도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 갈비뼈가 골절됐다. 그런 건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신 겁니까? 그날 상황이 좀 긴박하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촛불행동의 집회와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주최의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있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도 많이 다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빨리 응급실로 가봐라 했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버틸만 하니까 네. 이거 다 주요 일정 마치고 예. 가자 이제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제 일요일 날 응급실로 가기는 제가 당장 뭐 정말로 예.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예. 요즘 의료 상황도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월요일 날 아이고. 정상적으로 일정을 하고 가겠다 네. 이랬는데 이제 어제 상황에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의 입장문이나 발언을 듣고 제가 이거 단순하게 내가 뭐 옷만 찢어진 게 아니라 좀 여기저기 타박상이랑 찰과상이 많은데 예. 경찰들이 저렇게 무도하게 나오는 거에 예. 대해서 정확하게 내 몸으로서도 증명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네. 병원을 찾아갔는데 예. 역시 그 흉통이 있었던 게 갈비뼈 4번이 골절됐고 5번 쪽에 심한 멍이 들어 있었고 이제 앞에 제가 이제 손가락에 이쪽이 타박상화에서 많이 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골절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침을 맞았어요. 그래서 부기를 이렇게 가라앉히는 정도로 했는데 거기도 아마 인대가 늘어나 가지고 부목을 하고 한동안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의사 소견 때문에 이제 부목을 하고 이제 다니는 중입니다. 아이고, 지금 어쨌든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5번 갈비뼈 멍이 들었고 지금 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부어 계시거든요. 그러면 한 몇 주 진단 정도 나오신 건가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진단을 하진 않고 그 소견을 해놓만 이제 그 검사 결과만 이렇게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외래로 오셔서 그걸 하셔야 된다는데 아마 이런 골절상이면은 뭐 최소 진단 뭐 6주에서 12주 이렇게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 혹시 경찰로부터 사과는 받으셨습니까? 전혀 못 받았습니다. 네. 예, 어제 오히려 제가 이것은 저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폭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과 노동자에 대한 좀 폭력적인 행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권력이 과잉 진압에 대해서 뭔가 사과와 반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 행안위에 요청을 해서 전체회의에서도 조지호 청장을 불러서 현안 질의를 했는데 오히려 반성보다는 정당 공권력 집회인데 폭력 집회가 더 문제였다. 그리고 한창민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영상을 통해서 경찰 때문에 다치거나 이렇게 옷이 찢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뭐 또 한편으로는 아니 공무집행을 하는데
그걸 방해하는데 끌어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된 예. 적반하장의 이야기를 해서 예. 오히려 사과는 뭐 받기는커녕 예. 오히려 폭력 국회의원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 재킷이나 셔츠가 이게 다 떨어진 게 그러면 시위대들에 의해서 민주노총에 의해서 그렇게 그런 됐다는 말이겠죠. 건가요? 아니면은 자작극이라는 뜻이겠죠. 아니 그 자기 옷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아니면 제가 뭐 폭력을 유도해서 예. 일부러 그렇게 보여지도록 한 거 아니냐 이런 뜻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분노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통상 이런 정도 되면 경찰이 와서 의원회관에 와서 의원님 뭐 이런 이만저만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측이 사과드립니다라는 정도는 해야 이게 상식 아닐까요? 상식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김건희 윤석열 정권 같은 경우는 그런 예. 상식을 벗어난 정권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람들도 예. 비슷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사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과는 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의 그 네. 형식적 마음에 없지만 옛다 하는 그런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제가 다른 국회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 했던 것은 앞으로 진행될 평화 집회를 막기 위한 봉쇄 전략이라고 저는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예. 평화 집회를 보장하고 이런 사태를 유발한 사람들한테 책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이제 의원님 문제 때문에 국회 행안위에서 오후 3시에 긴급 현안 질의를 했는데 조지호 청장의 태도는 정말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더 다쳤다. 경찰도 105명이나 부상을 입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다쳤어. 니들만 다친 게 아니라 이런 네, 얘기인데 태도죠. 예. 경찰들을 다치게 한 게 누굽니까? 물리적으로 진압 나해를 하라고 하도 자기들이 지금 지시해가지고 경찰하고 시민들, 노동자들 다 다친 거 아닙니까? 그게 할 말이 아니죠. 저는 그때도 국회의원들이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명령으로 경찰도 다친 거다. 그러니까 그 충돌을 야기한 너희들의 그 진압 태도가 문제였다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더 많이 다쳤어?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경찰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선 경찰관들이 뭘 그렇게 충돌을 하고 싶겠습니까? 시민들하고. 그렇죠. 그런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실 뭐 경찰들도 뭐 그렇게 폭력 원하지 않는다. 일선 경찰들 그 얘기는 뭐 직협 그 경찰 협의회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 누차 하시고 평화롭게 그냥 질서 유지만 하고 그렇게 집회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소위 그 수뇌부에서는 그게 아니라 야 막어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일선에서는 막으려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명령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니까. 네네네. 예, 그건 또 이제 어쨌든 그거를 또 의무 불이행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권위주의 정권에서 나왔던 행태들이고요. 예, 예. 그 폭력 사태가 있을 경우에 경찰들이 얼마 다쳤다고 하면서 예. 언론은 그걸 받아써가지고 그렇습니다. 폭력 집회를 두드러지게 만들고 이런 방식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4년에. 참으로 한심한 이런 상황인 건데요. 네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전조 비슷한 네, 거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지난주에는 뭐 집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2시에 여의도에서 한국노총 네네. 집회가 있었고 4시에는 민주노총 집회가 그 시청역 8번 출구 네네. 앞에서 근데 과거에는 광장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대회 행사를 했는데 서울시청 광장 앞에 제가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서울시청 광장에는 굉장히 막 그 무슨 문화 공연 같은 것도 하고 음악도 틀고 그리고 뭐 쇼파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놔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 행사 뭐 이런 걸 작은 해서 행사들이 항상 예, 이루어지고 작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항상 있어서 그 안에서 집회가 불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이제 그 점유하고 하는 네네. 집회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되면 통행에도 또 불편이 생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어디 또 서울 시내 가셔야 되는 분들이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은 도로가 원활한데 도로가 또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시민들이 또 네. 짜증이 또 유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도처에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또 광화문에는 또 그 정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 집회가 바로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데시벨이 엄청나게 세가지고요. 저는 근데 나중에는 괴성을 지르더만요. 그래서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너무 골치 귀 고막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항의했더니 경찰들이 자기들도 시끄럽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평범하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파괴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의원님? 이게 이전에 저희가 평화 촛불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도 협조를 했고 그렇습니다. 경찰도 협조를 했고 정말 물리적인 폭력이 되지 않도록 분노가 있어도 우리가 안전하게 서로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최소한의 합의가 다 깨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인 상태이고 당시에는 박원순 시장 때였고 경찰도 처음부터 안전하게 시민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보다는 정권에 대해서 불만 있는 세력들의 책동으로 보면서 진압하거나 최대한 그 집회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봉쇄 전략 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 광장은 못 열더라도 그쪽에 전체 도로는 안전하게 집회 시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이제 시위 문화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위 문화 정착된 것을 물리적인 진압으로 다시 평화 촛불을 깨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공권력의 태도는 저희들은 좌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